1811년 영국 한 무리의 남자들이 밤마다 공장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기계를 부수는 거였어요. 망치로, 도끼로, 때로는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유요? 저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거였죠. 이 사람들을 러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책에선 보통 이렇게 평가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들. 자, 그로부터 210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로봇 한 대도 못 들어온다. 노사합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개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로봇 만든 회사 4년 전만 해도 애물단지였습니다. 매년 적자, 상용화 실패, 유튜브 조회수만 높은 회사. 현대차가 1조 원 주고 샀을 때 다들 이랬어요. 정의선 회장, 로봇 유튜브 보고 지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회사 추정 가치요? 40조 원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CES 이후 80% 폭등했고요. 노조 입장에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주가는 하늘을 뚫는데 내 일자리는 로봇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210년 전 영국 노동자들은 기계를 부쉈습니다. 2026년 한국 노동자들은 기계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회사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MIT 교수가 만든 로봇 연구소였어요. 1992년에 창업해서 군용 로봇 만들다가 2013년에 구글이 샀습니다. 근데 구글이 2년 만에 팔아버렸어요. 이유요? 돈이 안 되니까. 유튜브 조회수는 수천만인데 매출은 거의 제로. 로봇이 백덤블링하는 영상은 멋진데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 주인은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 로봇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로봇이 미래다 외치면서 인수했는데 4년 버티다가 또 팔았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요. 자, 여기서 정의선 회장이 등장합니다. 2021년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어요. 정확히는 지분 80%를 사고 정의선 회장 개인도 20% 넘게 투자했습니다. 당시 반응이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사? 구글도 포기하고 손정희도 포기한 회사를 유튜브 영상 보고 충동 구매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의심할 만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창업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은 좋은데 팔 물건이 없는 회사. 마치 요리는 끝내주는데 장사를 못하는 식당 같았죠. 근데 정의선 회장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에는 공장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수십 개. 로봇이 일할 곳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현대모비스는 부품 만들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하고 필요한 퍼즐 조각이 다 있었습니다. 구글한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냥 멋진 기술이었지만 현대차한텐 쓸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죠. 4년이 지난 2026년 1월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유튜브용 묘기 영상이 아니었어요. 2028년부터 공장에 투입합니다. 연 3만 대 양산합니다.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현대차 주가 80% 폭등. 그룹 시가총액 24조 원 증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추정 기업가치 30조에서 40조. 1조 주고 산 회사가 4년 만에 40배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동구매 아니라 성견지명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로봇이랑 사람이랑 뭐가 다른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아틀라스 한 대 가격 약 2억 원입니다. 비싸 보이죠? 근데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요. 약 1억 원이에요. 그럼 로봇 한 대가 사람 2년치 월급이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24시간 공장 돌리려면 3교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연간 인건비가 3억 원이에요. 로봇은요? 24시간 일합니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요.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 원. 2억 주고 사서 1년에 1,400만 원만 쓰면 3억짜리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2년이면 본전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 들어갑니다. 아틀라스 스펙을 볼까요?
키 189cm, 몸무게 90kg. 웬만한 농구선수 체격이에요. 팔 뻗으면 2.3m까지 닿고 50kg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30kg 들고 연속 작업도 가능해요. 관절이 56개인데 대부분 360도 회전합니다. 사람 관절은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로봇이 더 유연한 거예요. 온도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합니다. 한여름 찜통 공장에서도 한겨울 냉동 창고에서도 끄떡없어요. 에어컨 틀어달라고 파업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 새로운 작업을 하루 만에 배웁니다. 구글 딥마인드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키면 알아서 익혀요. 아, 배터리 걱정되시죠? 4시간마다 충전해야 하는데 이것도 로봇이 스스로 갈아 끼웁니다. 사람 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직원 A 연봉 1억, 하루 8시간, 휴가 필요, 야근하면 수당, 가끔 아픔, 로봇비 초기 비용 2억, 24시간 가동, 휴가 없음, 수당 없음, 안 아픔.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장도 나고 예상 못한 상황도 생기죠. 근데 문제는요. 기술은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올해 못하는 일을 내년엔 할 수도 있거든요. 현대차 노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평균 연봉 1억 원 기준 24시간 가동하면 3억 드는데 로봇은 유지비만 나간다. 자본가한테 이익 극대화에 좋은 명분이 된다. 노조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현대차 노조, 원래부터 이렇게 민감했나요? 그냥 로봇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현대차 노조,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파업 아니면 귀족 노조일 거예요. 매년 여름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현대차 노조, 또 파업 돌입, 임금 협상 결렬, 생산 차질.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네는 왜 매년 파업하는 걸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현대차 노조는 2년마다 집행부 선거를 합니다. 조합원 42,000명이 투표해요. 이 안에 계파가 10개가 넘습니다. 강성파, 온건파, 실리파, 다양해요. 자, 여러분이 노조 위원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년 뒤에 재선해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내가 회사한테 이만큼 받아냈다. 이걸 보여줘야 해요. 근데 파업 없이 협상이 잘 끝나면요? 야,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적당히 타협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적당히 밀고 당기다가 파업 한번 하고 양보 받아내는 모양새. 이게 집행부 입장에선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거의 다 받아주겠다고 했더니 노조 집행부가 몰래 야, 그거 좀 물러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끝나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요. 웃기죠? 근데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회사 입장도 들어볼까요? 사측도 노조를 대화 상대로 안 봅니다. 어차피 쟤네는 뭘 줘도 더 달라고 할 거야.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 양쪽 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게 일상이 돼버린 관계. 어떤 학자는 이걸 담합적 공생관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각자 이득 챙기는 구조. 자, 그럼 현대차 노조는 진짜 귀족일까요? 평균 연봉 1억. 이거 대한민국 상위 3%입니다. 청년 평균 연봉의 3배가 넘어요. 근데 노조 입장에선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냐? 1998년 IMF 때 정리해고 당하면서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대차 노조가 강해진 건 90년대 투쟁의 결과거든요. 문제는요. 그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 똑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 정규직 노조가 자기들 지키느라 바빠서? 이쪽은 신경 못 쓴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 물량 이전 문제.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로봇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미국 조지아 공장으로 물량 빼는 것도 용납 못한다. 이것도 같이 말했거든요. 실제로 국내 공장 2곳이 물량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국 공장 연산 30만 대를 50만 대로 늘리는 중이거든요. 노조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로봇 한 대가 아니에요. 로봇이 들어오고
물량이 해외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국내 공장 필요 없어지는 거.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연봉 1억 받는 귀족? 아니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1811년 영국으로 가볼게요. 러다이트들 꽤 잘 나갔습니다. 밤마다 공장 습격해서 기계 부수고 공장주 집에 불도 지르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으로 번졌어요. 노팅엄, 요크셔, 랭커셔, 영국 섬유산업 중심지가 다 털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대중들이 이 사람들을 응원했어요. 폭도들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불쌍하다. 돈 좀 보내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시인 바이런도 나섰어요.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당신들은 저들을 폭도라 부릅니다. 극단적이고 위험하고 무식하다고요. 근데 당신들 논밭에서 일하고 집안일 돌보고 전 세계 정복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굽니까? 바로 저 폭도들입니다. 문학적이죠? 낭만주의 시인답게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영국 정부가 군대를 풀었습니다. 총리 스펜서 퍼시벌이 강경 진압을 명령했어요. 주동자들은 체포됐고 상당수가 처형당했습니다. 기계 파괴죄. 이거 당시의 사형이었거든요. 기계 하나 부쉈다고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어요. 러다이트 운동은 1817년쯤 사그라들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진 건 아니었어요. 이 난리통에 영국 의회가 슬슬 눈치를 봤거든요. 야, 이러다 진짜 혁명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했냐면요. 노조 설립을 일부 허용했어요. 단체 교섭도 인정해줬고요. 기계는 못 막았지만 노동자가 뭉쳐서 목소리 낼 권리는 얻어낸 거예요. 이후 노동자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계 부수는 대신 의회에 진출하자.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참정권 쟁취 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역사책은 러다이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평가 A.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근시안적 행동. 평가 B. 사회 안전망 없이 내몰린 사람들의 정당한 저항.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기계를 부순다고 기술 발전이 멈추진 않았거든요. 증기기관은 계속 돌아갔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일자리요. 오히려 늘었어요. 기계 만드는 일, 기계 고치는 일, 기계로 물건 파는 일. 근데 그 과정에서 숙련공들은 몰락했어요. 새 일자리는 생겼지만 그게 내 일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21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노조가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26년 현대차 노조는 로봇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로봇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고 중국은 이미 양산 체제 들어갔어요. 현대차가 안 하면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럼 현대차 노조한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선택지 A. 끝까지 막는다. 로봇 한 대도 안 된다. 노사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 근데 이러면 회사가 해외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미국 공장엔 강성 노조가 없거든요. 선택지 B. 조건부 수용. 로봇 들어오는 건 인정하되 기존 인력 재배치나 전환 교육 요구. 우리 일자리 보장해주면 로봇 써라. 이게 현실적인 타협점일 수 있어요. 선택지 C. 새로운 싸움. 로봇이 만든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지 싸운다. 로봇이 일하면 회사가 돈 버는 거잖아. 그 돈 일부를 노동자한테 나눠라. 이건 좀 새로운 개념이죠.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정답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러다이트가 기계를 부쉈을 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기계 파괴가 아니었어요. 나도 먹고 살게 해달라. 기술이 발전하면 나도 좀 나아지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210년이 지났는데 질문은 똑같네요. 기술은 누구를 위한 걸까? 로봇이 일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그 이득은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 걸까? 현대차 주가는 80% 올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는 40조가 됐고요. 주주들은 웃고 있어요. 공장 노동자들은요? 아직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거 막아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210년 전 영국 노동자들은 답을 못 찾았어요. 역사책에 실패한 운동으로 남았죠.
2026년 한국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